페이지 26페이지 페이지 26페이지 생물의 구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진도가 너무 많이 느려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나가 볼게요. 자, 생물의 구성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쭉 얘기해주고 있는데 물이라든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핵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대해서 한 번씩 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물이라 하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은요, 첫 번째 극성입니다. 극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물의 분자를 봤을 때 물 분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체외각 전자가 6개죠. 산소가 체외각 전자가 6개다 보니까 수소랑 결합을 할 때 수소가 한 개의 전자를 내주고 결합을 하게 되고 또 결합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의 결합을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남는 전자가 즉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마이너스 성질을 띌 수 있고 이쪽은 반대로 플러스의 성질을 띌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을 가지고 있는 극성이 된다고요. 그럼 물 분자는 한 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 한 컵 따랐을 때 여러 개의 분자들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끼리, 마이너스는 플러스 애들이랑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극성 애들은 플러스는 마이너스들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들이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즉슨 분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라는 것은 뜯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수소와 산소들끼리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분자들이 붙어 있어 줄 수 있는데, 그러한 결합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수소결합이라 불러줘요. 수소결합.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분자 사이에서 분자 사이에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인력이 굉장히 크다. 고로 끓는 점이 어떻다?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죠. 끓는 점이 높다.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고 이 액체가 기체가 되려고 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끓는 점이 높다. 또 어떠한 거? 극성이다 보니까 딴 물질을 이렇게 넣었을 때 걔네들이 잘 녹는다는 거죠. 녹는 걸 보고 우리가 용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용해가 굉장히 잘 된다. 용해가 굉장히 잘 되는 용매로 녹이는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물질들을 잘 용해성이 크다. 용해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물질을 녹여가지고 운반을 잘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용해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운반 기능을 잘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 몸에서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혈액이죠. 그래서 혈액의 혈장의 구성 성분의 90% 이상이 전부 다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로. 그러니까 피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물질들을 잘 녹여가지고 운반시켜 주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듣고 있니? 그리고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라는 건 끓는 점이 높다. 그 다음에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물 1kg을 1도씩 올려주는데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비열을 우리가 이거는 좀 외우고 있읍시다. 1kcal per kg 도씨. 무슨 말이냐면 1도씩 1kg을 1도씩 올리는데 1kcal가 필요하다 이 말인데, 1이라 그래서 작다라는 게 아니라요, 1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비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도씩 올려주는데 열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열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래 버리면 어떤 내용을 가지게 되면요, 온도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열에너지의 출입이 크다 보니,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다 보니까 이 생물체의 몸을 이루어졌을 때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체온 유지가 쉽다. 비열이 커서 이거 어디다 적노? 체온 유지에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친구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쌤 친구가 고양이랑 같이 노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물의 특징, 비열이 크다. 그래서 체온 유지에 굉장히 용이하다. 그 다음에 기하열이 크다. 기하열이 크다라는 건 끓는 점이 높다, 뭐 기하열이 크다. 그러니까 기체가 될 때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 체온을 조절시켜 줄 때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잘 녹인다라는 것은 운반시켜 주기가 굉장히 쉽고 화학 반응에 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특성, 첫 번째 비열이 크다. 온도가 잘 안 변하니까 체온 유지시켜주기 쉽다. 두 번째, 기화열이 크다. 기화열이 크다. 아까 쌤이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끓는 점도 크지만 기하열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끓는 거, 증발되는 거 전부 다 기화열이라 불러주는데,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기화열이라 불러주는데, 이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데 이때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체온 조절이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더워서 온도가,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때 땀이 나서 땀이 날아가게 돼버리면은 그때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갖고 날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기하열이 크다라는 말이. 그러면은 체온을 빨리 낮춰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게 할 때 용이하다, 이렇게 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용해성이 크다. 용해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잘 녹인다 이 말입니다. 유전해야 된다고? 숙제가 분열인데, 우리가 그때 생물 수업 니들 자꾸 빠지고 쌤도 그 수업 뭐 때문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수업 진도는 좀 늦고 문제풀이는 좀 빨리 나가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진도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최대한 빨리 봐야 된다. 그래서 용해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물질을 운반시켜 주기가 쉽다. 혈액에서 물질이 운반이 쉽고, 그 다음에 용해성이 크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화학 반응에 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 한번 해볼까요? 일단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CHON입니다. 질소가 있죠. 나중에 배설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이 질소 때문에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탄단지 중에
단백질만 질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람당 4kcal/g 1g 처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4kcal의 열량을 낼 수 있다라는 점. 쌤 수업하는데 채팅방에서 쳐 싸우고 그지랄병 하지마. 뭐 개나 된다. 병신 뒤질래 진짜 니들. 자, 어찌됐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원인데 그럼을 1g을 처먹었을 때 4kcal의 열량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구성 성분, 몸의 구성 성분이 된다. 그래서 물 다음으로 제일 많은 물질이 뭐냐면은 단백질이죠. 단백질. 머리카락, 뭐 피부, 뭐 아니면 손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체 내에서 각종 화학 반응의 기능을 조절해준다. 왜 그러냐? 얘가 효소를 만들거든요.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주성분도 단백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내에서 일어나는 항상성 유지, 그리고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이런 것들이 단백질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운반작용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반작용. 하는 일이 참 많죠. 운반작용이라 하면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을 들을 수 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주성분이 철분인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산소를 운반시켜주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적혈구 안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쪼갰을 때 어떤 물질이 되냐면은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되죠. 아미노산이란 물질이 되는데,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놈은요 20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20여 종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들끼리 결합을 해갖고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 불러준다?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는 걸 보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주죠. 이건 사실 화학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뭐 다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을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아미노산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은데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쪽은 아미노기, 한쪽은 카복실기로 되어 있죠. 그래, 호구야. 그렇지. 그래. 훌륭하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탄소가 센터에 있고, 왼쪽에 아미노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왼쪽에 질소랑 이렇게 수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얘를 아미노기라 불러줘요. 아미노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카복실기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카복실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탄소, 그 다음에 탄소와 이중 결합하고 있는 산소, 그리고 탄소랑 결합하고 있는 단일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OH, 이렇게 와주시면 되는데, 얘가 여기에서 뭐다? 복실기가 되고, 얘가 그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 그래서 여기 나머지 수소 한 개가 반응하고 있고 나머지 탄소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개가 결합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R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한 개의 아미노산 대충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그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아미노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카복실기가 합체하게 되는데,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호기가 얘기했는 것처럼 카복실기에 있는 OH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기에 있는 H가 결합을 해서 H2O의 형태가, 즉 물이 빠지면서 아미노산들이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을 펩타이드 결합이라 불러주죠.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 불러주죠. 한쪽에 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한쪽에 아미노기들이 붙게 되는데, 아미노기의 수소와 카복실기의 OH가 결합해서 H2O라는 물이라는 형태가 빠지면서 이 결합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호그가 오케이. 됐나? 됐어? 자, 우리 호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 빠지면서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탈, 수, 축합 반응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 성웅이 만극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산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다이펩타이드, 이게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용어 바뀌기 전에는 디펩타이드라 그랬거든요. 근데 용어가 바뀌어갖고 다이펩타이드. 아미노산이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은 트라이펩타이드, 4개 이상이면은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불러줍니다. 폴리펩타이드. 자, 이렇게 봐주시면 아미노산이 1개 있으면 그냥 아미노산, 2개가 있으면은 다이펩타이드, 3개가 있으면 트라이펩타이드, 4개 이상이 됐으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주게 되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의 아미노산들의 종류가 20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20가지 종류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그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몸의 각 부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질. 지질. 산화환원 반응은 뒤에 산화환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산화환원 들어가갖고 그거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수소에 의한 건지 산소에 의한 건지 전자에 의한 건지 뭐 이렇게 이것저것 산화수도 얘기를 해야 되고 얘기할 게 많으니까 그 뒤에 산화하는 반응 들어가갖고 얘기를 좀 해줘. 그래, 뭐 기우가 그런 자세 좋다. 자, 그 다음에 지질 들어가 볼 건데, 지질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물에 잘 안 녹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화합물이라는 거죠. 유기용매라 그러면은 기름을 잘 녹일 수 있는 알코올성 물질들을 유기용매라 불러줍니다. 그래서 지질은 물에 용해가 되지 않는 애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구성물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놈의 새끼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 쪼개고 쪼갰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지방산과 글리세롤.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이렇게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고,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3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밑에 이제 저장이 될 경우,
피하 지방이라고 그러죠. 피부 밑에 있다고. 피하 지방일 경우 얘는 우리 몸에 체온 유지를 시켜주는데 영향을 잘 끼쳐줄 수 있다. 요런 점 잘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방산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정도가 있다 라는 정도 봐주신 다음에 인지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쌤이 방금 얘기했던 건 지질 중에 우리가 지방이라고 알고 있던 중성지방 얘기해 줬는 거예요. 중성지방. 그리고 이제는 인지질 한번 얘기해주면, 인지질이라고 하는 놈은 사실 그 채소 단위를 보게 되면은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대가리 되는 부분이 친수성, 물이랑 친하다 이 말이죠. 이 꼬랑지가 되는 부분이 소수성 혹은 친유성이라 불러줍니다. 기름이랑 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이 친수성 성분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쭉 배열되게 되는, 이걸 뭐라 불러줘요? 인지질 이중층 이렇게 불러줘.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이라 불러주고, 이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끼어져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냐? 바로 세포막. 세포막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막이나 뭐 핵막이나 이러한 이 생체의 막의 주성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 있죠? 아까 전에 중성지방 얘기했을 때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3대 1이라 그랬잖아. 그 지방산이라고 하는 놈이 변형된 구조인데 4개의 탄소고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소고리하고 요런 부분은 우리가 또 탄소화합물 뒷단원에서 들어갔고 더욱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 스테로이드가 만드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각종 호르몬들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스테로이드다. 자, 이렇게 육성으로만 얘기를 해드리고 뒤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갖고 탄수화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질이라고 하는 건, 지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에너지원이 되는데 얘는 9kcal/g이라는 거 알아놓으세요. 1g을 태울 때 9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서 들어왔을 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탄, 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가장 많은 열량을 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기억이 왜? 안쪽에 물 말고 딴 게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이 밖에 있으니까 물이랑 친한 쪽이 친수성만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야. 안쪽에 딴 물질이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안쪽이 뭐 다 세포질인데 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잠깐만. 자, 탄수화물 보시면은요, 탄수화물은 또 역시나 구성 원소 보시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 새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주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주 에너지원. 에너지원이긴 에너지원인데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딱 3개 있다 그랬죠. 탄단지. 그 중에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써요. 그래서 얘는 g당 4kcal/g의 열량을 낼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얘는요 또 우리의 몸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몸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다 썼는데 남잖아. 그 남는 성분을 또 피부 밑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거든요. 혹은 또 탄수화물을 예를 들면 포도당이 있죠. 포도당.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 인슐린이 분비돼 가지고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갖다가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형태로 간에다가 저장시켜 놓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지만 이 성분에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지만 성분 구성 비율이 정말 작다. 왜? 주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거의 다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서 그 저장되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은 단당류, 그 다음에 당이 2개 붙어 있는 이당류, 그리고 이 3개 이상이면 그때부터 다당류 이렇게 불러주죠. 그럼 단당류에는 어떠한 애들이 있느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있습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참 갈락토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단당류들이 합쳐지면 이당류가 되겠죠. 그럼 이당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당류는 만약 포도당과 포도당들끼리 결합을 했다.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이다. 이래버리면은 엿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을 했다.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을 했다 버리면은 이제 설탕이라 불러주는 거. 설탕. 오케이? 그 다음 이 포도당이랑 갈락토스가 결합을 했다. 포도당이랑 갈락토스가 결합을 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얘를 젖당이라 불러줍니다. 젖당. 자, 이렇게 이당류는 2개의 당이 결합하고 있는 형태다. 당은 단당류는 3개가 있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어쨌든 포도당은 다 들어가고 포도당들끼리 결합은 엿당, 포도당과 과당은 설탕, 포도당과 갈락토스는 젖당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다당류를 만들게 되는데 다당류는 어떠한 애들이 있냐면 일단 녹말요. 녹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라고 해서 셀룰로스라고 해서 세포벽의 주성분이 되는 애들. 세포벽을 만들 때 식물만 존재하는 거죠. 세포벽. 이 세포벽의 주성분이 바로 갈락토스라는 거. 그 다음에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아까 쌤이 그 얘기를 빠르게 한다고 잘못했는데,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으로 분비되면은 간에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시켜 놓습니다. 글루카곤은 이 호르몬 이름이고요. 쌤이 글루카곤이라고 했는데 잊어주시고 글리코젠으로 저장시켜 놓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은 다당류다. 그래서 혈액 속에 이 당이 너무 많을 경우 이 인슐린이 분비돼 가지고 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글리코젠으로 간에다가 저장시켜 놓는다. 그러면은 혈액 속에 이제 당의 수치가 내려가게 됐죠. 혈당량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자, 이 정도 탄수화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핵산입니다. 핵산, 좀 낯선 단어죠. 핵산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애들이에요. 단백질을 만들 때 관여해주는 애들을 핵산이라 불러주는데, 얘는 기본 단위가 뉴, 클, 레, 오, 타이드라 불러주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항상 인산, 당, 염기가 각각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의 비율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산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죠. 이 건물, 벽돌집을 지을 때 벽돌 한 개가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과 염기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DNA하고 RNA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DNA라고 하는 놈은 이거 책상을 당기니까 내가 잘 안 보이네.
그 책상에 칠판을 당기니까. DNA는 이런 식으로 이중 나선 구조,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중 나선이라고 합니다. 이중 나선 구조라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한 가닥, 단일 가닥. 그것도 차이점이 될 수 있고, DNA 같은 경우에는 당을 뭐를 가지냐면은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가집니다. 이것도 단당류예요. 단당류의 디옥시리보스도. 그 다음에 RNA는 리보스라는 당을 가집니다. 리보스라는 당에서 옥시가 산소라 그랬죠. 그래서 디옥시라고 한 건 부정이죠. 산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산소가 없는 리보스라는 당이다. 그래서 DNA 할 때 그 D 약자를 따서 디옥시리보스의 약자를 따서 DNA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리보스의 R을 따가지고 RNA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염기는 총 4가지 종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4가지 중에 1개를 가지니까 1대1대1이겠죠. 그래서 D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갔는데, 아데닌과 티민은 2중 수소결합,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중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합을 봤을 때 더 큰 결합은 항상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결합이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리보스라고 하는 놈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이 갔는데 티민 대신에 우라실이라고 하는 걸 갖는다는 거. 그래서 얘도 2중 결합, 얘도 3중 결합, 결합률은 얘가 더 세다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개 더 봐줘야 되는 것은요, DNA하고 RNA 같은 경우에는 상보적 결합을 합니다. 상보적 결합. 상호 보완적이다. 짝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짝지가. 아데닌은 티민이랑만 결합을 해야 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결합을 해야 돼요. 아데닌은 우라실이랑만 결합을 해야 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결합을 해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DNA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서로 마주 볼 때 인산, 당, 염기가 있거든요. 그럼 건너편 가닥에 역시나 인산, 당, 염기가 있다고. 그래서 염기와 염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염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염기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수소결합이라는 이 말입니다. 수소결합. 근데 아무 때나 결합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상보적 결합이라고요. 이 부분에 염기가 아데닌이 오면 반대편에 티민이 와야 되고, 이 부분에 구아닌이 오면 반대편에 사이토신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헥산이었습니다. 쌤 유튜브에 그 동영상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서 수이언스 치잖아요. 수이언스 치면은 쌤이 올려놨는 동영상이 나와요. 근데 그 동영상 올라가는 속도가 졸라 느려요. 그래서 쌤이 저기 어제 한 개 올리는데 40분 걸렸나? 그 오늘 여러 개 올렸는데 오늘 몇 시부터 올렸더라? 오늘 쌤이 한 5시 40분부터 올렸는데 지금 8개 올라갔어요. 지금 8개인가 올라갔어요. 아씨, 어찌됐든 간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다 완성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밀렸던 것도 쌤이 새로 찍고 있는데 다 찍어가지고 올려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래 우리 기욱이가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네. 아, 선생님의 노력이 때문이라도 다 챙겨볼게요. 그래 이쁜 새끼. 자, 그러면 무기염료는 책을 살펴볼게요. 무기염료는 보세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무기염료, 비타민, 물은 에너지를 안 내고 부영양소라 불러주거든요. 그 중에 비타민이 그냥 왜 빠져있냐면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에요.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무기염료는 구성을 해도.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이 단어는 이름이죠. 비타민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염료 보시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몸의 구성 성분은 된다.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생리작용을 조절해준다. 생리작용이라 하면은 여성의 생리를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생활에 이로운 작용,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삼투압,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pH 농도라든지 뭐 효소의 활성화 정도라든지 이 정도를 조절해준다. 그래 생리 기능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더
더러워 이지랄. 자, 그 다음에 종류와 특징 어떤 게 있냐? 칼슘, 나트륨, 칼륨, 철, 인, 아요딘 이렇게 있는데 칼슘 같은 경우에 당연히 뼈랑 이 만들죠. 그 다음에 칼슘이 있어야 혈액 응고가 돼요. 칼슘이 없으면은 따까리가 안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 작용에 관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신경세포, 우리 뒷부분 되면 배우죠. 신경세포에서 그 자극이 전달될 때 전기신호로 전달되게 되는데 그 전기신호의 기본이 되는 애가 나트륨이랑 칼륨이에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기능 조절이라든지 또 얘는 삼투압 조절, 체액의 성분이 될 수 있고, 칼륨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얘도 신경세포의 전달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세포의 삼투압 pH 농도 조절, 철은 헤모글로빈의 성분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인은 뼈와 이의 성분이고 역시나 핵산과 ATP를 구성한다. 아이오딘은 갑상샘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그래서 갑상선이 안 좋다고 하면은 그 미역에 아이오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역을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뒤로 넘겨서 31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혈소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혈소판이랑 칼슘이랑 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봐주면 돼요. 혈소판만 있으면은 따까리가 잘 안 만들어지고 칼슘이 플러스 됐을 때 따까리가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페이지 31페이지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물 뭐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고자 하는 게 우리 몸은 어차피 이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가 세포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건데, 세포의 구조가 어떻게 있냐 이걸 보면은 일단 세포의 발견부터, 세포 누가 발견했어요?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죠. 이 사람이 현미경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코르크 마개를 살펴봤는데, 코르크 마개가 당연히 식물세포겠죠. 식물세포다 보니까 식물세포 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포라는 단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 세포가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인데요. 이 세포 같은 경우에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세포가 있고 식물세포가 있죠. 동물세포가 있고 식물세포가 있는데, 그림은 여러분 책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안에서 식물세포만 갖는 물질이랑 동물세포만 갖는 물질을 좀 구별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동물세포만 갖는 이 세포 소기관이 어떤 게 있냐? 동물세포는 중심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집니다. 중심립을 가져요. 나중에 방추사를 분비하는 부분이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와 그 다음에 세포벽, 이 두 개의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면 좀, 얘는 후형질이니까 어쨌든 엽록체와 세포벽은 식물세포한테서만 이 관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포라고 존재하는 게 있는데, 이 에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뭐 노폐물을 저장한다던가 아니면 양분을 저장한다던가 이런 곳인데, 뭐 저장 창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동물세포한테는 없거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식물세포는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다라는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탐구 자료창 보시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관찰하는 건데, 식물세포를 우리가 주로 그 얘기를 할 때는 양파의 표피세포를 예를 많이 들고요. 동물세포를 우리가 관찰할 때는 입 안에 있는 상피세포를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식물세포를 관찰할 때 양파를 갖다가 해부침으로 조낸 쪼개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염색을 시켜주는데, 염색을 시켜주는 염색약이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용액인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쓰고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용액인 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용액을 써줍니다. 근데 이 새끼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주는 거냐면은 핵을 염색시키는 거예요. 세포는 기본적으로 투명색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염색을 시켜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세포 소기관들은 염색이 되지 않고 핵만 염색이 돼요. 핵만. 그래서 식물은 아세트산 카민, 그리고 동물은 메틸렌 블루
이렇게 집어넣어서 염색을 시켜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생물의 구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물의 구성이요. 자, 생물의 구성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핵이죠. 핵입니다. 잠깐 지우고 갈게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형 혹은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핵을 잘랐을 때 이러한 모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한 조각 잘라내는 거예요. 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게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 구멍을 핵공이라 불러주고 핵공에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이 여기에서 이중막이라는 거, 막이 두 개 있다라는 거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염색사가 들어있어요. 실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실 같은 것들을 염색사라 불러주죠. 염색사 안에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 DNA를 이중가닥을 풀리지 말라고 같이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히스톤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안 나와 있죠? 적어주세요. 자, 책에 나와 있네. 줄 쳐주세요. 그 다음에 맨 가운데 동그라미가 한 개 있어요. 맨 가운데 동그라미가 한 개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인이라는 거예요. 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인이라고 하는 놈은요, 막구조가 아니고 특정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단백질이라든지 단백질이랑 RNA가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게 컴퓨터로 치면 CPU죠. CPU.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포에서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는 부분 바로 핵이죠. 됐고 그 다음에 이 세포질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 볼게요. 세포 소기관은요, 쌤이 책으로 좀 볼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봐야 되니까 책으로 볼게요. 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살살살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 줄 쳐놔주시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도 그림에 이중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이중막을 통해서 막진화설과 그리고 세포 내 공생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고1 때요. 자, 어찌됐든 간에 둥근색 막대 모양을 하고 있고 세포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라서 수화 크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세포이면 세포일수록, 즉 근육세포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세포일수록 미토콘드리아의 이 양이라든지 크기가 좀 크게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애들이니까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엽록체. 엽록체는 뭐가 일어나요? 강합성 줄 쳐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곳입니다. 이 광합성이 포도당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이중막, 그림에 이중막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내 공생설, 막진화설이라고 하면은 사실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가 하나의 세포였는데 이 원핵 세포 안에 세포 안에 얘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막으로 둘러싸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중막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 식물세포한테만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엽록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녹색을 띠고 있다라는 거, 녹색의 색소가 있기 때문에 그림 보시면 동전 같은 게 쌓여있죠. 이 동전 같은 걸 그라나라고 불러줍니다. 뭐 요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알갱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에 줄쳐주시면 돼요.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장소라는 거, 단백질 합성 장소라는 거. 참고적으로 조금 더 알고 있으려면은 리보솜은 핵막이 없다 이렇게, 그 핵막이 아니라 막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포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납작한 주머니 모양, 그 다음에 세포막이랑 혹은 핵막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리보솜에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 다른 부위로 운반, 그 뒤에 합성된 단백질 줄쳐놓고 뒤에 다른 부위로 운반 줄쳐놔 주시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소포체의 역할입니다. 이 거치면 소포체가 있고 매끈면 소포체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활면 소포체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용어가 또 바뀌었어요. 거치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까끌까끌한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골지체. 골지체는 우리가 소포체의 일부가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들어졌는 형태인데요. 이 주머니를 여러 겹 쌓아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서 만들어졌는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거를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서 분비를 하는, 그러니까 포장센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들어낸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분비를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소솜. 리소솜이라고 하는 것은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을, 골지체에서 리소솜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얘의 역할은 이제 2번이 중요해요. 줄쳐놓으세요.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 소화, 세포 안에서 필요한 물질, 필요 없는 물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소솜 받고, 중심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물세포한테서 관찰이 됩니다. 동물세포. 선모와 편모의 기초가 되는 애들인데, 이건 알 필요 없고 그 3번 알고 있으면 됩니다. 1번과 3번. 동물세포에서 관찰된다는 거와, 그 다음에 방추사 형성에 관여한다라는 거. 방추사 형성에 관여한다. 그다음에 세포막. 세포막은 세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막. 아까 전에 봤죠? 인지질 이중층에 군데군데 단백질이 끼어져 있는 거. 우리가 이걸 유독모자이크 구조라 불러주는데, 오른쪽에 확대경 유독모자이크 구조 줄쳐주고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단백질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막에요. 세포막에 2번 줄쳐주세요.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해준다. 말이 꼬이네. 물질을 출입을 조절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필요한 물질을 집어넣어주고 필요 없는 물질은 막아준다. 선택적 투과를 시켜준다라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물질은 막고 필요한 물질은 넣어준다. 그 세포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세포막이 구멍이 뚫리면 세포는 죽어요. 그래서 보채 단백질, 여러분 기억납니까? 보채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해준 애 중에 이렇게 나쁜 물질이 들어와갖고 이 감염이 됐는 세포 같은 경우나 나쁜 세포한테 보채 단백질이 가갖고 세포막을 뚫어버리죠. 그러면은 그 안에 물질들이, 물이랑 기타 이온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면서 터져서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액포. 액포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식물세포일수록 액포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 물, 양분, 색소, 노폐물을 저장한다. 그 저장을 담당하고 있다. 세포벽은 셀룰로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고요. 자, 물질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 누구?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두 개의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였죠. 물질 대사, 엽록체에서는 광합성,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별표 한 개 쳐주세요. 3번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서로 반대의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요거는 원체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안 볼게요. 여러분 분명히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거 볼게요. 확대경에 보시면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운반되는 경로인데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쌤 빨리 할게요. 핵 주변에서 이제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듭니다. 세포질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면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는 게 소포체잖아요.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만들었을 때 이동 통로가 돼요. 그 단백질의 이동 통로. 그 다음에 그 단백질,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골지체로 보내집니다. 그럼 골지체에서 이거를 싸줘. 포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세 과립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 밖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세포 안쪽에 저장을 시켜주는 요러한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순서로 봤을 때 리보솜에서 생성, 소포체에서 통과, 이동 통로고, 골지체에서 그 다음에 미세 과립,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 단백질이 이동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페이지 35페이지 생명체의 구성 단계인데, 아, 원래는 오늘 여기까지 보려고 그랬었는데, 안타깝다. 우리 생물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죠? 내일 보강 좀 할까요? 10시에? 어? 아, 12시에? 12시 반이나? 하려면 12시 반에 해야 안되겠나? 내일 12시 반 돼야 들을 수 있잖아. 10시 되면 들을 수 있나? 저 뒤에 고양이 지금 공중부양하는 거 보이지? 귀여워, 씨. 아, 일단 녹화 좀 끄고. 어, 뭐, 이기용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해요. 녹화 좀 끄고.